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미국장 급반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급반등 마감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흐뭇하게 아주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도, 0.8%? 거의 그죠? 거의 1% 가까이 독일이 상승 출발하고 있으니까 강한 탄력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죠?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휴장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은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락할 때도 4%, 5% 하락할 수 있고 상승할 때도 4%, 5% 상승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런 등락폭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쭉쭉쭉쭉쭉 연결하는 추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 뭐 뒤집어지고 이런 건 없죠. 추세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빠지니까 뭐 오늘 2% 3% 올랐다라고 해도 어떤 큰 추세를 바꾸진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이런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단기적인 하락 추세, 말씀드렸다시피 4월 21일인가부터 어떤 하락이 이렇게 시작됐죠. 4월 21일부터 시작된 이 급락 흐름, 요거는 일단 대부분 다 졸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이 분명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중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21일부터 시작된 이 단기적인 거는 일단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좀 올라올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다가 또 방향성을 고민할 거냐, 이런 부분들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쳐다보면 될 부분입니다. 이런 걸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시아장 개장하기 직전에, 미국장 마감하고 아시아장 개장하기 전에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아마존의 실적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역시 선반영이라는 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월 21일부터, 그죠? 전 세계 증시가 4월 21일부터 미리 하락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4월 21일 요날부터 해서 미리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은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야, 이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철인데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시장이 선제적으로 먼저 빠져버리면 발표 끝나고 나면은 무슨 재료로 또 하락을 하려고 얘네가 이렇게 실적 발표도 전에 이렇게 미리 시장이 빠져버리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는데, 그죠? 하여튼 오늘 전 세계가 다 같이 미국의 반등에 힘입어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게 그 선반영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존 실적이 쇼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존이 뭐 9%인가 시간외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이 나스닥과 S&P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 아마존 실적이 안 좋을 거 알고 있었고, 어제 미국 GDP가 안 좋을 거 알고 있었어. 우리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대충 이런 논리죠, 그죠? 그런 논리에서 선반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늘의 반등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식은 많이 빠졌으면은 좀 튀어오르게 돼 있는 거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가장 마음 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반영해야 될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밤에 반영해야 될 거, 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마감하고 나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서야 미국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 지표들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경제 지표들도 미국장 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유로존 CPI,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 GDP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로존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어제 미국 GDP가 그 쇼킹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도 혹시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조금 주목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유로존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달러 인덱스나 금리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와 GDP 발표가 오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달러와 금리, 달러와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거죠. PCE 물가 지표들이 쭈루시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 지표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면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표들이 좀 완화돼서 좀 숫자가 작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안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점들, 이런 것들 경제 지표들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사실상 경제 지표 발표는 기업 실적 발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것들, 이제 오늘 밤에 주목해야 될 건 이런 부분들과 이런 경제 지표들과 더해서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칠 애플, 아마존 실적,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나면 이제 슬슬 시장의 관심사는 뭘로 옮겨간다? 드디어 FOMC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FOMC는 다음 주 5월 4일인가 3일인가 4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슬슬 FOMC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긴 시간을 들여서 오늘 밤에 봐야 될 지표들, 이벤트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시장이 먼저 21일부터 급락을 하고 지금 그 급락 흐름을 멈춰놨단 말이죠. 그죠? 멈춰놓은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 건데, 이 반등이 차라리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하락을 원한다면은, 내가 숏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라리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방금 말씀드렸던 FOMC 회의,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기업 실적이고 뭐고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기준금리를 50으로 올리네, 75를 올리네, 베이비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상한 말 막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런 걸 보면 요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보다 저는 요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반영이란 밑바닥을, 그 선반영이라고 굉장히 돗자리를 미리 선반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좀 미리 해놨죠. 미리 돗자리를 깔아놨는데, FOMC 회의 5월 4일인가 3일인가쯤 하는데, 그 전에 만약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다면,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FOMC 회의 전에 너무 탄력적으로 올라버리면 하락 추세 극복도 못한 상황에서 FOMC 회의 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오히려 이런 자리가 급락의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를 거면, 시장 네가 반등할 거면은 FOMC 회의 전에 많이 오르면 시장 반등에는 오히려 안 좋을 거다 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좀씩 실제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많은 분들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어요.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죠? 선반영이고 어쩌고저쩌고 좀 이야기를 했고, 미국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어떤 저항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지지와 저항 어딘지 다 아시겠죠. S&P 기준으로는 저항이 한 4295, 대략적으로 요 자리, 일봉에서 보이는 자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520
뭐 혹은 13,530 요 정도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되겠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저항은 여기 있습니다. 지지선은 어딜까요? 하락한다면 4,175란 자리가 지지선이 될 거고, 하락한다면 13,000이란 자리가 지지력이 될 겁니다. 지지와 저항, 오늘 가운데 있으니까 뭐 악재와 호재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겠죠. 위로 올라가려면 저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될 거고, 아래로 가고 싶으면 밑으로 가서 그 지지력을 붕괴시켜야 될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하는데,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달러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금리는 일단 가만히 있었죠. 금리는 얘는 이번 주에 가만히 있었어요. 금리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미리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고요. 이번 주에 난리부르스를 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달러입니다. 이 달러가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현재 모습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좀 지나치게 오버슈팅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슈팅에 따른 어떤 조정 혹은 쉬어가기가 드디어 오늘 밤부터 나오는지 일단 이렇게 음봉의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더 가더라도 좀 쉬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쉬었다가 전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달러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특히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복습을 해보자면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 이게 그 가치가 절하된 거죠, 그죠? 예, 이 올라가는 게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달러의 저 영향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고, 얘도 오버슈팅 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좀 의미 있는 음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위안화 말고 원화 같은 경우도 무려 75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은 이 달러의 강세가 좀 사그라들어야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고, 뭐 원자재도 뭐 인플레도 어쩌고 저쩌고 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딱딱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위안화, 원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뭐 하락 에너지, 상승 에너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단 이렇게 봐요. 얘가 달러 인덱스가 영원히 이제 달러의 상승을 끝내고 죽어버리고 싶으면 음봉이 아니고 차라리 엄청난 장대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오버슈팅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위안화를 보나, 위안화도 그죠? 위안화도 차라리 얘가 죽고 싶으면 빨리 여기서 더 폭등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는 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원화도요. 원화 같은 경우도 1275원 그죠?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오늘 내일 해가지고 뭐 거의 뭐 1300원, 1350원, 1400원 막 터치를 하루 이틀 만에 해버리면 차라리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너무 잘 죽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보통 그죠? 얘가 진정으로 죽고 싶으면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위에서 저변동성으로 해서 저항을 누적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게 진짜 죽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한 방에 급락을 하면서, 이건 원화입니다. 한 방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격도 벌어졌던 것들 한 번에 지금 다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책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 중 건전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정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조정이 필요한 때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일단 확실히 듭니다. 그런 생각은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이런 조정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들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달러가 급등함 후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한 박자들 먼저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지금 원화의 장대 음봉은 오늘에서야 내려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제부터 이미 이틀 전부터 좀 빠지다가 말다가 어제부터 이미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과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점 정도를 좀 이번 기회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차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점들.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달러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좀 얘네 같은 경우 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뭐 달러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또 금방 다시 또 꺾일 수도 있는 좀 움직이 좀 이번에 증시의 반등이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중화권 증시 이런 걸 봐도요. 중화권 증시나 이런 걸 봐도 이게 너무 밑에서 좀 어떤 지지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대박 시세를 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목격돼서 어쨌든 너무 좀 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적인 어떤 달러의 조정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너무 빨리 성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별로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 조금 있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뭐 어떤 정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정도가 좀 과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가볍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러가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 나타난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번 주에 솔직히 원자재들이 왜 이리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설명은 잘 안 드리지만 항상 보고 있는 게 구리, 또 그리고 여기 한 번씩 말씀드리는 유가, 그리고 여기 구석에 있는 금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원자재를 대표로 제가 항상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슬슬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죠? 구리 약세, 뭐 유가 같은 것도 100달러 지지력 이번 주 초반에 좀 테스트 했었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것, 골드 같은 것도 좀 하락세가 좀 지난주에 좀 많이 보였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게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밤 보시면 일단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제히 이렇게 원자재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불이란 건 상승을 의미하는데, 그죠? 이렇게 일제히 원자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러가 지난주에 약세였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달러 조정이 나오면 원자재들이 일제히 올라가면서 또다시 인플레 우려를 가중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연속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뭐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달러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하고 달러 정도를 살펴봤고요. 선반영 이야기했고, 한국장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선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락 추세 중에 너무 급한 반등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자극될 만큼 그만큼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게 67,000원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부터 보는데 67,000원이 중요한 저항이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루 만에 삼성전자 지금 4%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아직까지 어떤 이런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물론 어떤 추세선 고점은 살짝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는지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할 것 같긴 합니다. 67,000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 무거운 저항을 하루 만에 돌파 안착을 했다. 더군다나 FOMC 회의 전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하락이 좀 가팔랐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뭐 그런 이야기는 싹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락이 가팔랐던 거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하루의 급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소진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급한 하락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 이런 거는 일단 오늘 양봉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스피 이런 것도 뭐 그렇습니다. 뭐 지나치게 뭐 하락에 빨랐네 뭐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가고 오히려 일단 뭐 하락 에너지는 잘 충전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일단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오늘 콜옵션들이 조금 좀 시세가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물론 이런 시세가 완전 콜 대박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고변동성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저렇게 지수가 5포인트 넘게 올라도 선물 지수가 1.6% 올라도 그렇게 돼도 저렇게 보시면 콜옵션들 시세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외과 콜옵션들이 이 정도 시세가 뭐 100% 가까이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거는 결코 이건 작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풋옵션들도 보시면 오늘 거의 반토막 가까이 다 냈거든요. 이 정도쯤 됐으면 오늘 나온 시세는 이거는 결코 차분한 시세는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좀 이건 분명히 지금 요란한 상승입니다. 요란한 상승. 하락 추세 중인데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신나서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란한 상승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여튼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삼성전자가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하면서 정말 신나 보이는 날들이 며칠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다 그냥 겁나게 속임수였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그죠? 보시면 꼭 그 어떤 중요한 중요한 추세선 상단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던 날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급등의 끝이 좋았냐고요, 그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지금 요런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을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 끝에 와서 잘해야 된다. 여기서 짜불짜불 힘을 모아서 터트려야 넘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라인 부근에서 나 힘 좋아 라고 하면서 힘자랑을 장대양봉으로 빵빵 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장대양봉 하나 보면 개인들 추격매수 들어오기 정말 좋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은 이렇게 거꾸로 가더라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뭐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하락 추세 중이니까 이번에도 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엄청나게 힘을 보여주는 그런 날들이 있단 말이죠. 와 대박이다. 와 오늘 상승 대박이네 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 다음에는 꼭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거. 세옹지마의 논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코스피 혹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지금 그런 삘이 있는 그런 장대 양봉이고 그런 상승은 그런 느낌의 상승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도 사실 좀 객관화 시켜서 몇 프로 정도의 오버슈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숫자로 말씀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좀 걸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건 뭐 그죠? 어떤 심리적인 부분 설명하는 그런 거라서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 다만 이제 예전에 이랬었다. 이번에도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결론을 내보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저는 요까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 이상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1270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 저항까지 다가오진 못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제가 그래도 이거는 좀 반등하려는 생각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좀 어떤 매집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배열이에요. 어떤 그런 패턴들이에요.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여기 1240 정도 자리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테스트한단 말이죠. 테스트해가지고 아래로 빠질 것처럼 하다가도 안 빠지고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 다지기 작업이 몇 번 들어가면은 탄탄한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탄탄한 바닥을 만들어 놔도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고 싶으면 1270을 돌파 한 짝 해야겠죠. 아직 얘는 어떤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일단 든든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은 만들어져서 지금 1240이라는 자리에 어떤 약간 강력한 그런 지지선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없던 저항이 없던 지지력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지금요. 근데 어쨌든 위로 더 올라갈 거면 1270은 돌파 한 착 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그죠? 분명히 모양이 다르죠.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신나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코스닥과는 패턴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이런 패턴의 차이, 이런 어떤 수급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우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천천히 뭐 지켜보면 되겠죠. 아무튼 뭐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머릿속에 슬슬 떠올리시든가,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올라왔으니까 하락 추세, 뭐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시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속이 쓰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우리가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능력이 없는 일개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 아이고 이 자리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 네. 그때가 저점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그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요런 고통도 일부 뭐 감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매매하는 거에 대한 단점도 있는 거고요. 중장기로 계속 홀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씁쓸한 기분을 가지는 게, 이런 게 이제 계속 홀딩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죠?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추세는 변함없으니까 저는 일단 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거 계속 뭐 지켜보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시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1초 1초 가는 게 막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의 삶이 좀 피곤해지고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취미생활 이런 거 하나 잘 찾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갔네, 요런 게 사실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주식에 대한 관심을 살짝 좀,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관심을 좀 살짝 꺼주는 게 오히려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이게 보시면 지금 건전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게 그죠? 여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 또 한참 확인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 추세가 지금 완전 완전 상승으로 돌아서 갖고 잘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추세가 아래쪽으로 확 죽는다고요? 여기는 장대음봉 한 방으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어쨌든 필요한 조정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하루에 뭐 10몇 원씩 오르더니 오늘 하루에 15원 급락했는데 뭐 필요한 조정이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 여기 갭 상승했더니 갭을 메우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물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자리는 1245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1245원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지지선이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봉 단위로 보시면 결과적으로 1245원을 월봉 단위로 안착한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일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속도는 좀 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좀 조정이 계속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빨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엔 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좀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조금 좀 이번 달의 상승이 좀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이런 흐름이 조금 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